혼자 있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주어진 자유를 잘 누릴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외로움을 승화시킬 것인가. 소화시킬 것인가. 자유를 누리는 연습과 외로움을 소화시키는 연습.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노년이 되었을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게. 그러면 그 혼자 살아갈 때 외로움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노년에 혼자 있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이제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요. 소화시킬 줄 알아요. 그러면 죽는 게 좀 덜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인과관계를 보셔야 돼요. 왜 혼자 있는 걸 연습하는가? 결국은 죽음을 평균 삶의 평균 모델에서 볼 때 노년 이후에 맞이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볼 때, 이 패턴에서 놓고 볼 때 죽음의 직전에는 노년의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최소한 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혼자 있는 것, 외로움, 혼자 있는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잘 못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예요. 비혼, 비연애예요. 근데 혼자 살아요? 아니면은 이 결혼과 연애를 안 할 뿐이지 누군가와 계속 만나면서 살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1인 가구라는 게 비혼, 비연애라는 게 진짜 오롯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비혼, 비연애가 진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혼자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러면은 도시의 원룸에서 혼자 살아야겠네? 아, 원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원할 때. 예. 그러면은 또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보면은 요즘에 청년들이 그 SNS를 그래 하대요. 그러면은 SNS를 하면은 이 비대면으로 또 접촉을 해서 혼자 있는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왜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고 좋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느냐, 이 의존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혼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저는 나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이 듦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것은 탈의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간은 처음 딱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무조건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처음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육신과 정신. 그런데 아이의 특징은요, 육신이 크려면 먹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먹이를 자기가 구해서 먹여요? 아니면은 어른한테 의존해서 먹여요? 이게 아이예요. 이게 아이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육신을 먹이는 건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걸 입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입벌이를 자기가 해야 된다. 그게 어른이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 내 육신을 먹이는데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그러면 그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에 두 가지 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져야 돼요. 최소한 이 육체를 먹이는 것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어른이에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을 먹이는데 이 정신을 먹이고 정신을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정신이 다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먹이를 내가 먹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어른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육체에서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정신에서 의존성에서 벗어난 게 바로 어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형을 놓고 보면 아이의 정의는 육체적으로도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정신적으로도 의존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이 무너지는 멘붕의 상황이 올 때, 자기가 자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게 아이의 정신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존 관계에 있다. 이것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몇 살 되면 어른이에요? 20살? 법적으로 21살? 네. 그러면 21살 되면 자기 육신 자기가 먹이나요? 먹인다고 치죠. 자, 먹인다고 칩시다. 안 그러면은 일단 반쪽이라도 어른이 안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정신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만큼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게 뭐냐면 친구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의존성을 깊게 보인다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성인이 됐는데 탈의존성을 확보했는데 정신이 아직도 의존적이라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른인데 정신은 아이다. 자, 그 다음에 반대도 있습니다. 정신은 어른인데 탈의존적이에요. 근데 육체를 먹이는 건 의존적이에요. 이런 이들이 있어요. 대표가 누구냐면요, 스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승단이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구상하셨어요. 절대 의존 집단. 절대 자급자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승단에게 자급자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신도들에게 의지하도록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신도들이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하도록.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하는 법문에서 항상, 다른 이 학교라든지 승가대학교에서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에서 항상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은 청정하게 잘 받아주시는 게 보시바람일이다. 이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아주 특이한 집단이에요. 정신은 독립성을 확보했는데 육체는 절대 의존 집단. 대표적인 게 승단입니다. 독특한 집단이죠. 그런데 정신도 육체도 완전히 독립한 그런 존재를 어른이라 한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평등하게 세월은 지나갑니다. 세월은 평등하게 지나가는데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나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나이 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 드는 거.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따져볼 줄 알아야 되냐면, 어른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래서 나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됐는지, 정신적으로는 어른이 됐는지, 이걸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따져볼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 자, 봐보세요. 정신이 아직 자라지 못했어요. 이런 이들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대부분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듦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늙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낡음이라고 느껴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왜? 썼으니까. 그 쓴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망가지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늙는 게, 나이 드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건 어쩌면 정신이 육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정신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에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절 가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물어보셔요. 법납이 늘어나는 게 좋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지. 법납, 출가한 나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누구에게? 성장하는 이에게. 자기가 법납 1년 때나 법납 10년 때나 법납 20년 때나 똑같아요. 또는 후퇴했어요. 그러면 그 스님에게 법납이 늘어난다라는 건 좋은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스님들은 육신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정신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세납을 잊어버려요. 몇 살이냐고 말해보면 내가 몇 년생이니까 몇 살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인지를 세야 돼. 이게 뭐냐면 육체의 나이를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대부분 20에 출가했으면 문화적인 정신연령이 20살하고 비슷해요. 30에 출가했으면 육체의 나이가 그때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스님들이 80이 돼도 철없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더라? 천진하다고 표현하나요? 천진한 이유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바라보고 정신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이에게는 나이 들면 기쁜 일이에요.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생일 파티를 해요. 세상에나. 이 얼마나 육체적인가. 이게 사회적 무지죠. 나이 듦을 육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은 성장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이가 든 겁니까? 의식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이가 된 거예요? 그건 나이가 들었고 성장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걸 보고 낡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낡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관점을 배워봐야 돼요. 어른이 된다? 뭐가 어른이 되는가? 육체가 크고 정신이 큰다. 육체가 자립하고 정신이 자립해야 어른이라고 한다.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나이가 들어야 되고 그 자립한 육체와 정신이 완성의 길로 나아갈 때도 점점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온전히 발전할 때 되는 거예요. 성장할 때.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호주의 원주민 참사람 부족과 함께한 무탄트. 그들은 현대인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무탄트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뉘앙스냐면 돌연변이 이런 뉘앙스예요. 참사람 부족. 참사람 부족이 보기에는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일을 1년에 한 번 해. 육체가 늙는 게 뭐 축하할 일이라고. 참사람 부족은요, 생일을 10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10번 하기도 한답니다. 누가 결정하냐면요, 스스로 결정해요.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을 때 성장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부족민들에게 얘기한답니다. 파티하자고. 그럼 모두가 아무런 의심 없이 검증 안 해요. 진짜 발전했어?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발전했어? 검사 도구 가져와봐. 뇌파 측정기 껴보자. 그런 거 없어요. 발전했어? 그러면 축하할 일이지. 함께 춤추면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1년에 10번도 축하받고 누구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생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는 것은 장과 중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장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중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지혜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집단으로서의 평가가 승단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얼마나 의식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저는 노년이 존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존중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화적 강제로도 이룰 수 없어요. 존중할 만하면 존중한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공정한 관계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길어질수록 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정신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야 돼요. 우리가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지 말라 그래도 숨어서까지 먹듯이. 왜 정신에게는 숨어서 먹이를 안 주나 모르겠어요. 하루에 3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자라날 수 있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혼자 남을 것이 두려워서. 왜 혼자 남는 것이 두려운가? 외로워서. 왜 외로운가? 여전히 의존성이 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이 듦과 만나는 겁니다. 왜 의존성이 아직도 깊은가? 그것은 정신이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이다. 저만 어른아이라는 표현 안 쓰죠.
언젠가부터 사회에서 묻잖아요. 한국에 과연 어른이 있는가? 이게 사회적 이슈예요. 한국 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는가? 이것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한 명의 리더를 묻는 게 아니에요. 보편 타당하게 육체와 정신이 탈의존성을 이룬 자립한 그런 어른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어른 아이는 많아지는 거고요. 육체는 영양이 과다해서 비만하고 정신은 영양실조 때문에 너무나도 빈약한, 배는 이만큼 나오고 머리는 요만한 ET가 되는 거죠.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원래 혼자고요. 함께라는 거 꿈이에요. 착각이에요. 철저하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독립된 개체로서 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철저하게 혼자 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삶을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혼자 잘 죽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노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 청년 때부터 평생 솔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노하우. 우리 전문가예요. 2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솔로 라이프 스타일. 얼마나 자유로움을 잘 누리고 외로움을 잘 소화시킬 것인가. 얼마나 의존성에서 벗어나, 정신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남한테 민폐 덜 끼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배워서 청년 때도 중년 때도 장년 때도 그리고 노년에 특히 조금 더 혼자 있는 것에 초탈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죽음을 위한 정말 좋은 준비가 된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이런 준비가 없을 때는 막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평화로운 노년이 된다면 평화로운 죽음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혼자 있는 법을 꼭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죽음 수업 법문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존성을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